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새로운 달에도 늘 강건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몇 주째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이 정신 건강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것이 또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극성 장애라는 주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양극성 장애라는 말은 좀 생소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극을 왔다 갔다 그렇죠. 한다고. 쉽게 말하면 조증으로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네.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청소년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울증을 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양극성 장애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우울증은 이제 우울증인 거죠. 네, 그렇죠. 우울증이 우울증, 우울. 조증 말고 예, 예. 반대편에.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는 양쪽 극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조증으로 네. 갔다, 우울증으로 갔다. 네. 교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우울감이 지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양극성 장애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하루 조증에 갔다 해서 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죠. 네. 이제 조증이 한 일주일 정도 조증이 네. 기본이 조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양극성 장애를 알려면 조증이 뭐냐?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조증이요. 네. 그래서 이상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이상하게. 보통이 아니죠. 예. 보통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매일 거의 매일 또는 하루 종일 대부분이 아주 행복하다고 또 아주 기분이 들뜨거나 들뜬다고 하는 말 이런 말도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분이 들뜨거나 극단적으로 또 예민하고 네. 평소보다 활동량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래서 말이 많잖아요. 말이 갑자기 말이 많고 들떠 있는 상태, 아주 행복한 상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조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네. 조증도 우리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장된 자기 좌존감, 아주면 자기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과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가 이렇게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네. 둥 떠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욕구가 이제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한두 시간 잤는데도 아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잠을 이 정도 한두 시간 잤으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그런데 이것은 잠을 적게 자면서도 막 에너지가 넘치고 또 평소보다 이제 말이 아주 많아져요. 막 큰 소리로 빠르게 얘기하죠.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막 계속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그런 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이 질주하듯이 빠르게 생각이 주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옆에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쉽게 산만하고요. 네. 다른 사람의 옷이나 또는 주위 소음과 같이 사소한 것들을 지나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죠. 그래서 아주 쉽게 산만해지고 있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그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 과제를 갖다가 종종 맡아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리고 일 욕심이 많긴 한 예, 예.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엉뚱한 시간에 막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위험한 행동이 증가해요. 아주 그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든가 또 흥청망청 돈을 쓴다든가 그래서 막 카드를 함부로 많이 써버리죠. 네. 물건을 막 산다든가 예. 갑자기 막 어디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하죠. 돈을 쓰고 격에 많지 않거나 조심성 없는 또 성관계도 맺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들도 그 학교에 이제 조증 환자
조울증 환자가 왔는데 조증 상태에서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증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우울증만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 조증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조증은 무섭죠. 이거는요. 네. 그래서 조증은요 우울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이런 것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그 과격한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주의한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낸다든가 돈을 함부로 많이 쓰고 카드를 함부로 쓴다든가 또는 뭐 맥주집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다가 또 사고를 낸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무분별한 성관계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증 양극성 장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네. 청소년들 또 청년들 보면 소영웅주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예, 예. 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조증의 조증인데 일환이다.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낼 때는 이런 것이 일주일 이상 네. 있을 때 이제 그 조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고요. 또 이제 이것보다 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성 장애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이해하는 주셨고요. 거. 예. 그리고 경조증이 있습니다. 네. 경조증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한 4일 정도 이제 이 조증이 있는 거죠. 네. 조증이 아까 이제 조증 상태에서는 일주일 이상 있는 거고 경조증은 한 4일 정도 있을 때 우리가 진단이 내려진대요. 조증과 경조증의 핵심적인 차이는요. 기분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이기는 해도 이 경조증은 과속으로 뭐 체포를 한다든가 뭐 싸움을 한다든가 부주의한 언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자기 통제는 되네요. 예, 어느 정도 네. 그게 약간의 이제 조증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조증이라고 그러죠. 가벼울 경자니까 경조증 상태. 이러한 증상은 남용 약물이나 또는 치유로 약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조증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요. 주요 우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반대인 거죠, 반대. 이제 우울은 이제 반대죠. 네. 조증과 조증과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한 5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우울한 기분이 든다든가 또 뭐 즐거웠던 일이 아무 재미가 없다든가 재미가 없어져요. 예. 그동안 내가 테니스를 좋아했다. 그러면 테니스도 아무 관심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식욕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가 일어나든가 식욕 변화라니까 폭식을 하기도 하고 아예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불면증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수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안절부절하든가 초조하게 느끼다든가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뜻이 보이거나 손을 부들부들 떤다든가 이런 말과 동작이 좀 느려진다든가 또 피로감이 온다든가 에너지가 없어진다든가 무가치감 그러니까 이제 주요 우울증에 가면 이제 자살을 하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죄책감 또 어떤 것을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래서 공부를 못하죠. 네. 집중을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성 장애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조증과 경조증과 주요 우울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조증이라고 하셨죠. 조증은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과대하게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들떠 있는 생각이나 행동을 네. 나타내죠. 경조증은 한 4일 정도, 네. 나흘 정도를 그런 상태로 있는데 비교적 자기 컨트롤은 할 수 있고 너무 심하지는 않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울증은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인데요.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울증에 대한 거는 뭐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특히 이 청소년들이 이런 일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아까 청소년들이 말씀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도요. 청소년 우울증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조울증은요, 이제 평생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인구의 한 1% 정도 있는데요.
대체로 20세 미만에서 이양극성 장애 환자들 60%가 이제 첫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첫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네. 20세.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네.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치료도 잘하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도 잘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발률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네.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좋아지거든요.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거는 다음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박사님 이 조울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예, 함께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신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검색어로 손면함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